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소방정책론 수업을 얘기하기 전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공간도 며칠 동안 부득이하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뒤에 이 아주 고풍스러운 장롱을 두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이 집에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참 많습니다. 원래 저희 집이 굉장히 길가에 좀 큰 도로 옆에 바로 집이 있기 때문에 뭐 차의 소음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좀 촬영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걸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영상을 좀 소음이라든가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시선에 관련된 거는 제가 부득이하게 통제할 수가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게 제가 이렇게 만약에 집에서 계속 촬영을 하게 된다면 저녁에 좀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 밤 10시 또는 저희 동네 특성상 한 새벽 4시 반쯤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야간 아니면 이제 완전히 새벽에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정책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책론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하고 PDF 강의 자료하고 우리 책을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교과서 15쪽에 아래에서 5번째 줄입니다. 정책, 폴리시,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 이제 있는데요. 정책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자 지금 15쪽 아래에서 5번째 줄입니다. 뭐 그리스어 등등으로부터 왔는데 도시라는 뜻, 폴리스, 자 그리고 자 국가, 폴리티아로 전환이 됐고 이후에 자, 정부의 어떤 행정, 정부에서 하는 일을 뜻하는 중세 영어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정책의 어원은 정치, 폴리틱스, 자 경찰, 폴리스와 어원이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 국가, 우리 경찰행정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여기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 이 경찰학 아마 거의 앞 시간에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뭐 독일의 어떤 경찰과 행정이 하나였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경찰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수업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행정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뭐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경찰 등등이 원래는 거의 하나의 학문이었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뒷장입니다. 16쪽입니다. 16쪽에 중간 세 번째 문단인가요? 세 번째 문단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정책을 특정한 목적과 이를 얻는 데 필요한 수단에 대해서 정부가 작성한 행동 규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 정책은 어떤 목적을 두고 정부가 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정부가 만든 규정이다. 라고 제가 강의 자료에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 두 문장을 그냥 제가 또 이해한 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정책은 일단 목적이 좀 분명할수록 유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원격 강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감염병에 관련된 이제 확산을 막는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이 사실상 목적이죠. 사실 이 감염병에 관련된 거는 목적은 누가 들어도 뚜렷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완전히 종식 끝내자. 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목적인 뚜렷해요. 그럼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2.5단계
그리고 3단계와 같은 단계별 행동 지침을 만들어 두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굉장히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 정부가 하는 행동이죠. 자, 또 하나, 제가 지금 집에서 부득이하게 촬영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어떤 특정한 학원, 뭐 독서실 이렇게 모이는 곳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할 수가 있죠. 자, 집합 금지 명령은 이제 행정법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소방정책론과 그 금요일 날 뒷시간에, 오후 시간에 소방행정법을 동시에 가르치는데요. 행정법에서 지금 가르쳐야 될 내용이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무슨, 자, 조례, 법률, 무슨 명령.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법을 기반으로 한 것들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산을 막는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과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실 요새는 매일 국민들에게 브리핑, 상황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매일 뭔가를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국민 소통을 하고요. 자,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감염병에 관련된 법률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정책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책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그래도 예를 들기에는 다행입니다. 자, 제가 뭐 집에서 이렇게 강의를 난생 처음 태어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집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히려 주의가 분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거듭 양해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쪽에 이제 그 정책이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7쪽에 정책의 정의를 또 다르게 설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어디냐면은 위에서 네 번째쯤에 그 책에서는 아마 다섯째라고 시작하는 그 부분입니다. 정책은 갈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드물다. 정책은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투쟁의 결과다. 예, 투쟁의 결과, 좀 약간 뭔가 싸운다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사회에는 여러 가지 집단이 있어요. 여러 집단들이 있어요. 내가 정부로부터 많은 거를 받아야 되는데 옆에 경쟁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럼 경쟁하는 집단끼리는 아무래도 신경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이제 공식적 집단, 비공식적 집단, 또는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라고 하는 이 각종 어떤 단체, 개인, 뭐 시민사회 등등의 이러한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더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볼 때 이건 경쟁이라고 보는 게 좀 맞는 표현 같아요. 물론 갈등 단계에서 정말 내가 죽던가 뭐 네가 죽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극한 대치를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안타깝지만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책을 투쟁의 결과, 경쟁의 결과로 보는 측면들이 있죠. 자, 이런 거죠. 뭐 왜 저 사람들, 저 집단은 지원을 해주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왜 우리 또는 우리 집단,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결국은 배분의 문제죠. 이게 바로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질 것인지, 누가 무엇을 얼마나 더 가질지 덜 가질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그 상당히 그 정치적인 요소, 그리고 그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욕망, 좀 이기심을 추구하려는 그런 이기심끼리의 어떤 경쟁, 경합이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뭐 정책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뭐 그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이 뭐 서민, 시민, 국민에게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정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책에서 소개한 것보다도 더 많이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정책의 어떤 의의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목적성,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어떤 지침, 그 다음에 바탕, 법률과 같은 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쪽과 18쪽인데요. 이거도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쪽까지. 자, 그리고 책으로 따지면 19쪽까지 얘기인데요. 자,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과 정책은 밀접합니다. 여러분들 국가장학금은 대단히 밀접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1학기 때 이제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사실은 높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은 되죠. 그게 이제 만족스러운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집단,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뭔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대학생에 관련된 거 국가장학금도 얘기했고요. 등록금에 관련된 얘기, 이 국가장학금하고 이게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학생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와 관련돼서는 각종 연구 지원 사업, 정부의 연구 지원 사업을 대학이 그에 맞게 한 다음에 어떤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 생활 거의 모든 부분에 정책은 연결된 상태인데, 제일 간단한 예가 재난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저번에는 이제 모두에게 지급을 하고, 이번에 지금 현재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선별적 지급,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금 이제 우세한데요. 어쨌든 간 국민 생활 모든 부분에 정책은 알게 모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아래줄에 이제 강의 자료 맨 아래줄에 뭐가 있냐면은 정책은, 자, 정책 안에 다양한 사업이 있고, 그 다양한 사업 중에서 하나 안에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을 단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통 이제 정책이 가장 큰 좀 영역이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있고요. 그 사업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도, 왜 이런 조직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정책학을 공부하는데 수월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민 전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에 해당되는 정도의 아주 큰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 그거보다는 좀 적지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우리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 이거는 이제 정책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범위가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그 사업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자,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시, 도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군, 또 작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책과 사업과 프로그램은 중첩된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책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 수단, 근거, 우리 일상에 딱 들어맞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교를 걸어오시는 분도 있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책과 거의 100% 연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중교통은 당연히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법률에 근거를 해서 작동되는 것들이고요. 특히 요금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첨예한 경쟁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가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도로교통법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운전면허 취득하려면 도로교통법 봐야 되잖아요.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이 모든 도로에 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물론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도로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동차를 이 바퀴, 굴러가는 바퀴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면은 거의 도로교통법에 100%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법이지만, 이 법을 근거로 수많은 정책, 사업, 프로그램이 파생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첫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